화이트 비치 크리스탈 클리어 스카이가 함께하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팍 날려버린 핫한 이미지 에너지업 파워 핫식스 롤 챔피언스 서머 2014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지네요. 부산시티 해운대 비치 온게임 내 비치 특설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진짜 지난 3일만 하더라도 비바람이 불고 어제도 3시까지 비가 와서 이거 결승전 어떡하나 결승 걱정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바람 한 잔 안 불고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진짜 롤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진짜 롤 보기 롤 하기 롤 중계하기 딱 좋은 오늘 제가 서울에서 올 때 사실 비올 걸 대비해서 이런 악천에도 대비하고 왕업초에도 불구하고 오프닝 맑은 날 오프닝 2개 준비했는데요.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한 오프닝은 진짜 말이고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날씨는 여러분 롤챔스의 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롤챔스는 처음으로 펼쳐지는 부산 결승전을 찾아주신 멀리서 찾아주신 롤팬분들 그리고 부산에서 부산 결승전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의 성원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롤챔스에 대한 사랑 이 대회를 준비한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리면서 자 그럼 이번 썸머 대미의 가장 꼭대기를 장식할 팀은 어디일지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삼성 블루 첫 우승이지만 패기로 삼성 블루를 꺾겠다 KT 에로스 자두 팀의 펼치는 에너지 파워 핫식스 롤 챔피언스 서머 2014 결승전 Let the finals begin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딱 AB조에 조춤점이 됐을 때 많이 꼴이라 생각했어요. 웬만하면 결승 갈 수 있겠다. 그리고 8강, 4강 다 블라인드로 힘겹게 올라왔는데 그동안 부족했던 장기전 경험을 이번 썸머에 다 쌓고 올라온 것 같아요. 오히려 블라인드로 이겼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승 다시 왔구나. 1년 전에 내가 결승 갔었는데 감성도 터지고 와. 작년에 식스맨으로 있었는데 내 손으로 드디어 결승에 가는구나. 조금은 실감이 안 났지만 엄청 기뻤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우승했을 때는 약간 이게 우리 실력이 맞나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또다시 결승을 오게 되니까 아 우리는 이 정도는 되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팬분들은 일단 거기에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얘가 이번에 과연 또 우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롤드컵 우승을 하고 나서야 엄청난 기록이라고 저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 블루 할만하다 이 느낌? 실력적인 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 올라온 팀이고 저희는 경험이 좀 있는 팀이고. 역대 썸머가 다 블라인드를 가서 블라인드 픽 가면 뭐 우리 저희가 이기겠죠. 아 그게 사실 걱정은 돼요. 저희는 블라인드를 안 가봤으니까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요. 탑은 마오카이, 그라가스, 룰루 3개 중에 2개 밴하고 하나 가져가는 쪽이 이길 것 같아요. 탑 챔프 그거 3개가 전부가 아니실 텐데 챔프폭이 좀 좁으시네요. 제가 예전에 썬데이 선수한테 영필 9데스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저기 평탄에 나오는데요. 이거 또 죽어요. 프로레벨에서는 보기 드문 데스가 또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썬데이 선수한테도 한번 흑역사 한번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카카오 원맨팀 많이 고평가당하는 선수 같아요. 스피 선수 오스카란 정글라? 저를 이기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카카오 형이 준우승을 하셨어요. 작년 썸머 때. 한 번 더 준우승하셔야죠. 주보우승 2번 기록도 기록이지만 1년 만에 온 기회라서 우승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대 선수 캠프폭이 좀 특이하잖아요. 남들과 다르게는. 우리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저를 신경 안 써요. 한타 때 눌러줘야죠. 다대 선수가 잘하는 건 딱 한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최선의 역할을 판타에서는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대 선수 작년 여름에 시원하게 던지신 것 같은데 이번 썸머 결승에 한번 시원하게 던져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에로 선수가 실력이 다른 최정상급 원딜러들보다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냥 색깔의 차이라고 봐요. 저하고 데프트 선수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관영이 형이 더 잘 돌아다니니까 이길 것 같아요. 로밍에서 좀 밀릴지 모르겠지만 한타에서만큼은 사실 저번에 막 블리츠로 그냥 갖다 박으시던데. 갖다 박는 챔피언을 잘 하시나 봐요. 알리스타만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탑 라인전은 거의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되지 않아요. 근데 간절한 사람이 더 승리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간절함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주고. 원래 해먹은 놈들이 더 해먹고 싶거든요. 이번에도 저희가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서머도 해먹고 롤드컵 선발전도 해먹고 롤드컵도 해먹을게요. 저희가 2회 연속 우승이 걸려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T 롤팀에 우승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승컵 하나 갖다 드리려고요. 부산까지 오시느냐고 힘드셨을 텐데 오시는 차비가 아깝지 않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롤드컵 간 팀들 중에 썸머 우승하고 간 팀들이 가장 잘 됐거든요. 3대0 하고 이번에 롤드컵 상쾌한 기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식스 롤 챔피언스 서머 2014 결승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중계하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전문가 김동준 씨, 강민 씨, 이현우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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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리가 한번 그렇게 바다에서 한번 해야 되는데 해운대 한번 해야 되는데 했는데 나 진짜 왔어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결승전 현장에 찾아주셨고 또 그 미처 입장하지 못한 많은 분들도 지금 이 주위를 가득 메우고 이 결승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네. 뭐 유료 관중석이 되면 의자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그 뒤에 그냥 백사장에 그냥 앉아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보여요. 지금 그 중앙에 있는 화면이 선명해서. 그렇습니다. 네. LL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만큼 여기 지켜주는 분들이 얼마나 즐거울지 상상만 해도 저 또한 기쁨에 잠겨가지고 어디 감출 수가 없어요, 웃음을. 네. 자, 이렇게 많으면 저 뒤까지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저 뒤까지 근처에서 그냥 해석하시는 분들 근처에서 저녁 드시고 오셔서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림이 너무 좋아요. 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근데 저분들도 이거 경기 진짜 시작하면 여기 앉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이 근처로 와서 경기를 지켜볼 거예요. 자, 진짜 이번 경기 사실 2회 연속으로 그 FK가 있습니다만 썸머는 바로 롤드컵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썸머는 그렇게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썸머 시즌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팀들은 언제나 롤드컵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다대 선수의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욕심 블루, KT 로즈 모두 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승전 관전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하식스 서머 2014 결승 관전 포인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막 기가 막힌 플레이 많이 나왔었죠. 오늘 개인기의 향연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특출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블루의 한타. 이게 정말 네. 견적을 낼 수 없는 측정하기 힘든 한타력을 보여줍니다. 자, 팀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KT는 승률이 약 70%대. 그렇습니다. 11승 5패를 기록했고 블라인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결승까지 올라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 삼성은 뭐 거의 진 적이 없기 때문에 84.6%. 네, 삼성블루는 이번 시즌 11승 2패로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고 블라인드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블라인드까지 가지 않는 경기를 생각하고 나왔을 겁니다. 네. 카사딘, 리신, 랭가 집중적으로 팽이 됐습니다. 피곤하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카사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변수가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정글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카카오 선수가 그만큼 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크다는 얘기겠죠. 리신과 렌가를 상대하는 팀들이 많이 밴을 했고 그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매섭게 작용하는 픽은 리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무슨 뭐 카카오 없는 팀이라는 얘기까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초창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카카오의 비중이 큰데 이게 고루고루 분산됐습니다. 자, 한번 보죠. 네, 삼성블루는 그동안 야스오, 카사딘, 트위스티드 페이트 이런 순으로 밴을 많이 당했고 역시 다대 선수의 무게감 때문일까요? 미드밴에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재밌는 점은 예전에는 다대 선수가 챔피언 폭이 약점으로 작용해서 저런 식으로 미드맨을 많이 당하면 힘을 못 썼지만 이젠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꺼내도 캐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대가 또 보죠. 자, 선픽 전략. 네. KT 로즈는 선픽으로 코그모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코그모를 가져갔을 때 승률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16강에서부터 꾸준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코그모가 나올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에로우 선수가 코그모를 선호하기도 하고 승률 자체도 좋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코그모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드 코그모도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유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볼까요? 삼성도 약간 어느 포지션에 집중되는 느낌이 있죠. 탑 챔피언을 먼저 잡아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괜히 삼성표 탑 솔로란 말이 나온 게 아니듯이 팀에서도 팀적으로 탑을 어느 정도 밀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물론 4강 때는 닥치를 좀 밀어주는 모습이 있었고 내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양팀 정글러들의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 KDA와 또 이제 한 게임당 어시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였는데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성적
카카오의 리시는 정말 매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릿의 리신도 무섭기는 한데 이번 시즌에 리신을 거의 안 보여줬기 때문에 대신에 그렇죠. 스피릿의 카직스라는 위협적인 카드를 꺼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양 팀의 원딜 비교 큰 데이터 차이는 없죠. KDA는 에로우 선수가 약간 높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 게임당 킬은 데프트 선수가 약간 높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썸법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 그 양 팀 모두 결승에 올라온 팀들만큼 좋은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알리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찬이가 잘 쓰거든요, 솔직히. 예, 코그모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KT 에로즈는 약간 특이하게도 모르가나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야, 스타일도 이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삼성블루 같은 경우에는 데프트 선수의 모스트가 트위치인데 어느 서포터를 하더라도 승률이 100%예요. 예, 누구랑 가도 이긴다. 그렇습니다. 뭘 해도 이긴다. 네. 네. 트위치. 그럼 딱 상대 입장에서는 아주 편합니다. 트위치를 주면 뭐랑 가도 다 이겨? 그럼 뭘 그렇습니다. 해야 될까? 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와, 진짜 삼성블루가 데이터로 다시 한번 토대를 살펴봤을 때도 여전히 강함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KT 에로즈는 경기 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준수한 뛰어난 데이터가 많아요. 예, 그렇다라는 것도 이 선수들의 개인기를 느껴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감독, 최은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블라인드비 가본 적이 없다. 네. 3대0 길게 가면 3대1로 끝내겠다고였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 예상 3대1 또는 3대2였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가 충분히 그럴만 하거든요. 예, 뭐 승률적으로도 KT 에로즈가 분명 블루보단 낮은 건 사실이지만 뭐로 가도 부산만 여기 해운대만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승률은 낮더라도 오늘 블라인드를 가든 뭐 3대1로 가든 힘들게 이기든 이기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요. 뭐 승률에 뭔 상관입니까? 승률 갖고 합니까? 아니, 그 롤할 때 킬대수를 따집니까? KDA를 따집니까? 넥서스 누가 먼저 깼냐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또 모로 가도 e스포츠- 그러네, 모로 가도. 예, 그렇죠. e스포츠의 역사를 살펴봐도 언제나 유의미한 데이터는 우승이에요. 네. 뭐 역대 그 여러 가지 그 고생 많이 했었던 선수들 팀들 살펴봐도 뭐 최저 승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뒤에 붙는 건 우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다 경기 펼치고 우승, 뭐 최저 승률 우승. 결국 우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그 시즌에 몇 그럼요. 퍼센트의 승률을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우승을 했느냐 못했느냐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에 나서는 두 팀의 선수들 경기석에서는 또 어떤 모습 지를지 핫식스 서머 2014 대마의 결승에 나서는 두 팀의 선수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에너지업 파워 핫식스 핫식스 롤 챔피언스 서머 2014 결승에 나서는 두 팀을 한 팀 한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KT 에로우스입니다. 네, KT 에로즈 지난 시즌부터 시작된 팀의 발전이 이번 시즌의 정점을 그리고 극을 찍어내면서 결승에 당당히 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블라인드까지 가는 접전을 많이 펼쳤고 마지막에 지는 거 아니야 KT 에로즈를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었던 게 사실인데 다 이겨내고 소년들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 결승 무대에 당당히 올라왔어요. 지금 또 썸데이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한 선수들의 평가가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수비형 탑솔러, 공격형 탑솔러 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자 이에 맞서는 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삼성블루입니다. 네, 삼성블루 지난 시즌에 결승에 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결승에 간 것뿐 아니라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 결승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2회 연속 우승을 바라보고 있어요. 일단 지난 시즌 우승의 맛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2회 우승을 거머쥐자라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SK텔레콤 K를 잡기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2회 연속 우승 롤드컵 챔피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블루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블루도 멈출 생각은 없어요. 계속 승승장구할 그런 그림 그려보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 대우 넥스터 경기장에서 양팀 경기를 보내드리겠는데요. 카카오 어깨가 무겁죠. 상대팀도 역시 가장 주시해야 될 선수 카카오로 찍어버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카카오가 KT 에로즈로 넘어오면서부터
에로우즈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런 평도 받고 실제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거기다가 지금 결승전 패치가 여러 가지 60 정글러들 많이 썼던 챔피언들의 변화가 있는 패치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정글러가 나올지도 기대해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카카오 선수가 8강, 4강 여기에서 블라인드까지 갔었고 리신을 사용했고 그전에 리신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오늘 리신을 사용할 수 있을지 카카오가 리신하고 확실히 다른 모습 보여주거든요. 네. 자, 그리고 하트의 삼성은 그냥 서폿이 제자리에만 있지 않거든요. 갑자기 이게 언제 나타난 거야? 이게 삼성패예요. 그렇습니다. 노련미가 가득한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네, 하트 가끔 선수죠. 응원하시는 분이 알았더니 카카오 마스터 코미디언이랍니다. 나 마스터 커맨더인 줄 알았어요. 네. 어쩐지 삼성 자리에 왜 카카오 이 지역불이 있나 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식스롤 챔피언즈 사마는 해운대 특설 경기장에서도 밴픽 준비는 빠릅니다. 1세트 밴픽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밴픽 보시죠. 자, 왼쪽이 KT입니다. 제드. 제드. 네. 다대. 롤챔스에서 다대 선수는 제드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KT. 까다로운 카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제드를 밴했다라는 거. 제드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조합을 상대로 등장했었는지를 생각해봤을 때는 이거는 코그모 선픽의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꽤 있어 보입니다. 코그모를 에레오 선수가 선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루키 선수도 미드 코그모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밴 구도는 평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암살자 코그모한테 위협적인 제도와 랭가까지 밴된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코그모 선픽이 의미가 있을 수 있네요. 마오카이도 살았으니까 마오카이를 그렇죠. 이거 마오카이 코그모 다 살았을 때는 마오카이가 더 좋아요. 리시 빼앗아 오는 모습. 맞습니다. 아무리 리신이 어느 정도 너프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리신이다. 그렇죠. 그리고 스피릿 선수도 리신 카직스 투탑 시절에 엄청나게 그 두 챔프를 잘했어요. 코그모도 빼앗아 옵니다. 상대의 주력 카드를 빼앗아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양 팀이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오카이 내주고 두 개를 가져온 이거는 블루가 좀 초반 뱀픽 구도는 기분 좋게 시작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상대 그거만 나왔고요. 일단 코르키에 띄워넣습니다. 그러면서 KT 에로즈의 하찬이 선수는 사실 서포터 중에 모르가나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선수고 지금 모르가나를 제외하고 3대 서포터라고 불리웠던 쓰레시, 나미, 브라움이 어느 정도 소폭 너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KT 에로즈 바텀 조합이 충분히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코그모를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코그모는 또 어느 정도 너프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대가 코그모를 가져가면 트리스타나를 가져가는 게 대세였어요. 그런데 트리스타나가 라인전 단계에서 분명히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코르키가 지금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라이드 띄워넣습니다. 요즘 확실히 뜨고 있는 마오카이 라이즈 죽지 않는 조합 굉장히 강력한 예전 조합인데 다시 한번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다가서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라이드 아닙니까? 다 쓸어버리는데요. 언제나 한번 모습을 보여주는 데프트에 오르고 네, 쓰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르블랑? 르블랑도 외국의 외국 소폭 너프가 됐죠. 변화가 있었는데 제이스도 요즘은 뭐 탑이건 뭐 어디건 활약하는 모습 나오곤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픽만 보면 어디로 갈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코그모 같은 경우에도 미드를 갈 수도 또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일단은 코그모, 네. 버프가 네, 됐죠. 코그모 남이 니달리 니달리 니달리는 어쨌든 니달리 우리나라 대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안 보였었는데 그 이유는 라인전은 상당히 강력한데 한타 때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결승전에서는 나오네요. 네. 최종 비교 완료되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니달리. 그리고 블리츠. 그리고 카직스까지 하찬이가 블리츠를 보여줄지 궁금한 하나요? 서버에서 이게 지금 모르가나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블리츠 쓰기 네. 부담스럽고요. 빌리언. 빌리언 서포터 이렇게 되면 미드가 남았죠. 일단은 야스오가 살아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네. 그렇기는 한데
조합을 봐가면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살았다가 가져갈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라이즈 상대로 강했었던 건 전통적인 AP 광역 딜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챔프들의 특화된 선수가 다른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블루가. 대픽 단계에서 초반에는 약간 재미를 본 것 같은데 라이즈를 상대가 빠른 픽으로 가져가고 난 이후에는 탑 니달리랑 가정해봤을 때 미드 뭐하지?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미드 모르가나의 그러니까 아니죠. 예, 미드 포그모.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라이즈를 상대하기 위해서 사거리가 긴 챔프들이 유리한데 그런 점에서 미드 코그모로 픽을 돌리는 건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이네요. 코그모와 원딜 트리스타나 자, 결국 생각 끝에 고심 끝에 장고 끝에 자, 코그모를 라이즈와 맞상대할 것 같습니다. 역시 요즘 포그모를 좀 다방면에 활용을 하는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트리스타나가 북미 지역 SES 대회에서는 미드로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그냥 원딜 트리스타나였었는데 현재는 다대 자리에 있습니다, 트리가. 다대가 미드 트리스타나 하나요? 아직 15초 정도 남았거든요. 바꿀 수 있습니다. 수업. 하네요. 네, 하네요. 남았어요. 네. 자, 일단 다음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오카이와 니달리입니다. 니달리. 이건 에이콘이 마오카이 뺏긴 상태 그리고 알리스타가 밴된 상태 현재 소나무 메타에서 그 두 챔피언을 고를 수 없는 상태에서 무난한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달리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분명히 좋은 카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준비된 겁니다. 네. 니달리라는 카드 분명히 라인전 강하고 스프릿도 좋은데 애매해지면 할 거 없는 챔프 중 하나거든요. 지켜보죠. 그렇습니다. 자, 물어뜯기 좋아하는 두 선수들 카직스와 리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코트레 선수가 리신을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카카오한테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카카오 선수도 괜찮은 위협적인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15초 남겨놓고 바꿨습니다. 네. 자, 다대는 코르키로 갔습니다. 자, 그 전에 다대는 저희가 코그모. 아, 코그모로 갔죠. 코그모로 갔죠. 네. 네. 자, 그리고 에로우가 코르키. 네. 코르키. 코르키. 네. 데프트가 트리스타나. 그리고 마지막 자, 질리안과 모르가나입니다. 아, 질리언으로 확실히 경험치 버프 주면서 라인전 단계 편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 뱀피기 모두 완료됐습니다. 자, 과연 첫 경기를 하면서 기분 좋게 앞서 나갈 팀은 누구일지 1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대결 경기 시작하죠. 소환사의 협곡을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환영합니다. 에너지 파워마식 46 롤챔피언 서머 2014. 자, 대망의 결승전 1세트입니다. 뭔가 작전을 쓰려면 1세트에 써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블루는 평소에 본인들이 즐겨 쓰던 한타 조합보다는 굉장히 색깔 있으면서도 특이한 조합을 들고 나왔어요. 네. 니달리를 이용한 스프레이푸시 그러면서 미드 코그모 여러 가지 트리스타나 그런 유틸리티성 기동성 좋은 챔프들을 활용해서 포킹까지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했던 한타보다는 다른 식의 방향의 게임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삼성블루가 보여줬었던 컬러는 무조건 한타 지향형 그런 플레이에 특출난 임팩트가 있었다기보다는 난전에도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소수전에서도 강한 챔프들을 많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삼성블루가 이번 경기 때 어떤 조합에 힘을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되고 KT 헤로즈는 반면 약간 정석적인 그리고 요즘 어느 정도 대세를 타고 있는 그런 챔프들 위주로 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에 있어서 삼성블루가 좀 급해질 수 있는 양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경기가 쉽지 않게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뱀픽 구도에서는 KT 에로즈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수하게 라인전만 잘 펼치면 중반 후반에 이어지는 한타가 매우 강력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거든요. 예. 자, 들어가죠. 몰랐죠? 약간 말렸죠? 연타 맞았어요. 자, 밀어냅니다. 머릿수가 4시에요 지금. 인베이드를 4시 들어왔어요. 이것도 라인 수합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니달리가 1렙 싸움에 워낙 강력한 편이기 때문에 이건 재미 확실하게 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카카오 선수가 발빠르게 상대 블루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서로 버프 나눠 가지면서 속도가 약간 느린 것 제외하고는 큰 피해는 입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지금. 이 기습에 대한 대처가 KT 에로즈가 괜찮죠. 질련이 바로 상대블로 올라오면서 나쁘지 않은 상당히 좋은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블루 뺏겼습니다. 블루 빼앗으러 간다. 수비하러 가죠.
자, 쉽게는 좀 이거 확실하게. 예. 이러면 네. 서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공평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바로 그냥 뭐 레드로 달린 것도 아니고 물로 내 거 찾으러 갔다가 시간을 낭비를 상대가 먼저 뺏어 먹었으니까요. 일단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양팀 모두 생각하는 게 같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삼성블루 입장에서 일단 니달리가 특출난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드코그마가 또 잘 크면 파괴력이 막 진짜 몇만 골드는 아니더라도 15,000, 2만 골드 차이를 역전하는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고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탑 미드가 좀 중요한 구도가 될 것 같고 KT 에로즈 입장에서는 예, 제대로 때리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세트는 에이콘 선수한테 있어서 하나의 도전입니다. 네. 삼성표 탑솔로, 안정적인 탑솔로, 항상 1인분하는 탑솔로라는 그런 딱지를 떼어버릴 수 있는 개인기를 할 수 있고 캐리를 할 수 있는 니달리를 골랐어요. 그렇죠. 하지만 망한다면 네. 보통 킬보다 어시를 중시하는 가장의 역할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은 좀 앞서서 좀 끌고 나가야 됩니다. 니달리만요. 요즘에 니달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컨트롤을 통해서 라인전을 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주도권을 유지하는 건데 이런 라인 수합 단계에서 니달리가 성장을 어떻게 할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삼성블루 쪽에서는. 라인 수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니달리와 마오카이가 서로 망하는 구도로 가면 한타로 갔을 때 당연히 마오카이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뭔가 계속해서 활약을 하고 싶겠죠. 그렇죠. 자, 마오카이 당연히 라인전부터 시작해서 한타까지 정말 천천입니다. 자, 뒤쪽에 리신 대기죠. 자, 스피릿이에요. 묘목 던지기를 통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CS를 하나씩 챙겨주고 있죠. 네. 예전부터 에이콘 선수는 럼블 장인으로 유명할 때도 니달리나 이런 테크니컬한 챔프를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유독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건 부르저 계열의 뭐 이렐리아, 잭스 뭐 이런 챔프를 했을 때는 좀 약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레넥톤으로 플레이하면서 많이 좀 보완해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니달리가 등장한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동안 보여줬었던 가장스러운 플레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챔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에이코 선수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만한 경기의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뭐 본인의 플레이가 됐던 아군의 플레이가 됐던 체력이 저렇게 3칸 남았어요 지금요. 자, 딜교환 좋습니다. 다들 미드 코그모가 라인전이 상당히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해 보인다고 이렇게 약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강한 편이고 여러 가지 지속력도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고생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죠. 코그모는 라인전이 약하지 않느냐. 예,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특히 리메이크가 아니라 약간 버프를 받고 난 이후에는 미드에서든 바텀에서든 둘 다 강해요. 근데 이번 버전에서 코그모가 너프를 먹은 건 맞거든요. 뭐 기본 체력도 그렇고 체력 상승량은 좀 증가했습니다만 뭐 Q스킬도 약간 너프를 먹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합니다. 네. 충분히 강해요. 다대 역시 라인전 약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한타가 세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 다대까지 콩고 잡았어요. 네. 오, 여기서 카카오 뒤로 돌아오죠. 움직임 노출됐고요. 자, 3명이 각을 안 되겠다. 일단 안전거리 뒤로 뺍니다. 니달리. 질리언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레벨업은 좀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네, 긁어지 위에 있긴 하지만 잘 뽑았고요. 여기서도 마오카이 괴롭혀요. 네. 자, 3인갱으로 일단 뭐 CS 씨의 타워 체력 좀 뺐고 전멸 뽑았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KT로 오죠. 키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경기의 템포가 굉장히 빠르죠. 한 5분, 6분가량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는 듯 싶다가 이 해운대 정말 많은 분들의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첫 경기의 퍼스트 블러드가 방금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스로 전멸을 활용해서 살았고 일단 삼성블루 쪽에서 급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 뭐 급해지는 경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럴 때 뭔가 초중반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서 강력해졌을 때 화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존재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일단 지금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건 KT 에로즈가 약간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 수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드래곤의 주도권도 잡을 수 있고 니달리는 순간이동을 썼지만 마오카이 또 남아있고 그런 점에서 KT 에로즈가 첫 드래곤만 무난히 가져가면서 성장을 도모하면서 한타를 간다면 조합상 우위를 점할 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그 삼성블루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시간이 끄는 거죠. 빨리 연봉을 스크린, 스피릿. 이거 들어갑니다. 살았습니다. 예리하게 들어갔어요.
들어왔고요. 유채화 떴어요. 고구모. 앞서면 일단이. 고구모 발길이 빠졌거든요. 내줍니다. 리신을 잡으려고 욕심을 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1등을 앞서는 네. 삼성 블루. 방금 전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삼성 블루 입장에서도 미드 코그모라고는 하지만 미드 코그모도 원드 코그모 못지않게 하드 캐리가 가능하고요. 트리스타나도 아무런 태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난하게 CS를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한타 조합에 가까운 KT 에로즈의 선수들 조합이 무난하게 간다고 해서 마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욕심냈다가 역으로 얻어맞고 아쉬움이 많은 결과가 만들어졌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 코고모가 킬 먹고 당연히 좋기는 한데요. 니달리가 덩달아 또 풀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생겼죠, 삼성 블루가. 예, 지금 이 드래곤은 KT 에로즈 입장에서 무조건 막아야 되는 드래곤입니다. 무조건 막아야 되는, 절대로 내줄 수 없는 드래곤이에요. 네. 요즘 추세는 초반 드래곤 한 번 내주면 거기서부터 게임 벌써 불리하다, 역전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게임이 빠르고 스노우볼링이 가속화되거든요. 이 첫 드래곤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네. 미드 코그모가 정말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거리 유지하면서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와, 그래도 이거 잘 받아봐요, 결국. 당연히 챙겨갈 주도권이었지만 아까 무리했던 플레이 때문에 약간 타이밍이 늦어졌고 지금 상황은 서로 팽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이제 글러브가 따라갔습니다, KT. 네. 그리고 마오카이가 화력에 집중하는 템을 갖기 때문에 한타를 마음 먹고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삼성블루도 드래곤을 내준 판단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와, 방금 전에 드래곤을 만약에 좀 지지부진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못 가져갔으면 많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KT 에로즈가 잘 상황을 풀어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는 그냥 뭐 무난하게 CS 먹는데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바라는 게 낫겠죠, 블루 입장에선. 그러면서 게임을 약간은 길게 보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찬이의 여신의 눈물 아이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반에 질리언이 서포터지만 저렇게 거슬릴 수가 있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루시에 잔뜩 밀어넣고요. 자, 바텀입니다. 자, KT 에로우즈. 자, 미드는 89대 77. 자, CS. 자, 루키가 조금 앞서 나갑니다. 오늘 라이즈와 코그모.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트리스타나가 무난하게 상대 코르키에 비해서 CS도 앞서고 있고 BF 곡게임까지 무난하게 보유한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거 삼성블루가 니달리가 지금 마오카이 비의 레벨이 부족하고 뭐 그런 거는 사실이긴 한데 니달리는 애초에 뭐 한타를 생각하고 뽑는 조합이라기보다는 스플릿 운영을 통한 주도권 싸움에서 좀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뽑는 조합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삼성블루. 지금 이 상황에서 KT 에로즈가 뭐 다음 드래곤 주도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약간 모호하고요. KT 에로즈는 여기서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질리언도 무난하게 성장했을 때 또 한 번 시간이나 템으로 뭐 살아나거나 자, 하니까 리신 대기는 착각이에요. 일단은 거기서 트리스타나가 궁극기로 끊었습니다, 마오카이를. 자, 2대1. 하겠어? 데프트 위험합니다. 데프트. 자, 3대2.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승부죠, 지금. 자, 약간 더 답답한 표정입니다, 뎁트. 네. 그런데 지금 데프트가 잡히기 전에 했었던 그 전과가 굉장히 컸어요. 바텀에 타고 왔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상대 그 바텀 조합을 싹 다 잡아내는데 성공했거든요. 궁극기도 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이코 선수가 순간이동을 활용하면서 결국 성장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후반 스플릿 푸시를 도모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LOL에서 만약 이론서를 쓴다면, 교과서를 쓴다면 이런 KT 에로우즈 같은 한타 조합은 지금 삼성블루 같은 일단 이 싸움을 보죠. 이 장면 정말 여기서 또 에이콘 선수가 은근히 시간 많이 끌다가 잡히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활약이 좀 분산된 느낌이 있었고요. 여기서 그래서 2대2 교환이 나왔고요. 네. 자, 위쪽에서 약간 더 붙었죠? 자, 마오카이 쪽으로 계속 위험합니다. 뒤 긁어줍니다. 체력 두 칸 쫓는 선수가 3명이에요. 이건 좀 위험한데요. 이거는 이거 주도권 이런 반전을 만들어내나요? 자, 여기서 자, 루키 이거 잡혔죠. 루키 잡혔죠. 짧아요. 자,
누구님 갑니다. 지금은 안 끝났어요. 그리고 네. 트리스타나 잡았습니다. 네. 데프트 잡았어요. 여기다 스펠 다 뽑고 있어요 지금요. 길데스 역전. 크로멜 골드 역전. 지금은 마오카이가 깔끔하게 잡혔으면 탑 타워도 위험해질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버텨내네요. 그게 타워 사거리 계속 보고 있다가 얘를 계속 때릴 수 있는지 없는지 계속 견적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디틀린 전술을 잘 묶었습니다. 와, 굉장한 플레이였어요. 자, 순식간에 방금 전 탑에서 이득으로 상대 창대 앞서나가고 있는 K팀이라.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예. 거 이런 KT 에로즈 같은 한타 조합은 삼성블루 같은 어떤 포킹이나 스플릿 조합을 상대로 절대 오브젝트를 양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무조건 드래곤 한타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타에 붙어야 되는 건데 지금 좋은 성적을 냈어요 일단. 다음에 드래곤 한타는 양보하면 또 안 되겠죠. 와, 여기서 야, 에로 진짜 정말 칼을 갈고 왔네요. 네. 소환사 주문 없던 데프트가 이건 무리했죠. 네. 스킬을 깔끔하게 적중시켰고요. 그렇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스킬을 다 맞추면 네. 아주 세다. 스킬이 안 다 맞추면 맞으면 세고. 화력이 의심되는. 그렇죠. 의심이 그런데 돼요, 화력이. 완벽한 그 의심을 불식시키는. 네. 페이커 얘기 한마디 이후로 참 세상 어려워졌어요. 시어주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만. 이러면 삼성블루가 급해지죠. 일단 드래곤이 나왔을 때 한타하기가 쉽지가 않고 네. 오 바로 밀어버려요. HP 확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보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음파 맞았는데요. 시간 시간 역행. 역행. 공 썼어요. 네. 일단 시간 공 역행 빠집니다. 빠졌습니다. 괜히 40초. 괜히 한타의 삼성블루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정면 승부 붙으면 불리하니까 미리 시야 장악해놓고 미리 끊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득을 봤죠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경기 흐름은 주고받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가장 큰 반전은 탑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마오카이가 무난하게 죽었으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 경기 썸데이 선수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픽 마오카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에이콘 선수가 마오카이 선호하다 보니까 빼앗아온 느낌도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니달리보다는 마오카이가 조금 더 확실한 플레이를 보여줬죠. 그리고 이번 드래곤 싸움 초반 드래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글러의 성장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카카오의 아이템이 스피릿의 아이템과 비교해서 너무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타는 그리고 붙을 견적 자체가 삼성블루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버린 거죠. 이거는 네. 삼성블루가 현명한 선택을 어찌 보면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버린 그런 느낌이 있고 KT 로즈는 응당 가져가야 할 이득 그래서 상대를 다급하게 만들어서 한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 자, 오늘 대표의 움직임이 잘안 두는 대표인데 윗선쪽에 다른 대표가 좀 계속 이게 뻔했습니다. 네. 삼성블루가 잘하는 거 네. 드래곤은 한타를 피하면서 드래곤 내주면서 탑을 스플릿 푸시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구도 만드는 네. 거죠. 니달리를 가져갔을 때는 그냥 다른 것보다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게 스플릿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어쨌든 탑을 밀면서 저 라인 살짝 밀어놓는데 성공했습니다. 방금 전 트리스타나가 또 죽었으면 그때는 진짜 이거는 KT 로즈가 상대의 멘붕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인가 동시에 주도권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겨우 살아 돌아갔죠. 0킬 4대 싸움 한번 부활한도 있긴 합니다. 그건 네. 매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승이에요. 맞습니다. 니달리처럼 스플릿 푸시라는 챔프와 비교를 할 때 가장 적합한 게 어떻게 보면 잭스라고 볼 수로 나고 있는데 잭스 같은 경우에 한타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잭스를 선호했다면 니달리는 한타로 가면 아예 못 씁니다. 그 대신 스플릿 푸시는 더 돋보일 수 있고 라인전에서 더 강력한 위력을 뽐낼 수 있어요. 예, 오랜만에 좋은 날에 형이. 좋은 날에 반가운 얼굴이죠. 예. 해가 졌는데 갑자기 해 같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안전만에 찾아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멘트 사실 그런 아까- 이후에 더 예리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아는 거죠, 이게. 시야 장악하면서 한타하자 KT 에로즈가 계속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한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니달리가 약간 이제 리메이크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한타 존재감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저거 가게 가게 잘 먹겠어요. 4분의 1피 4분의 1피. 근데 HP 상황이 안 좋고 네. 이거 미드 압박을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에이콘도 안 좋고요. 네. 다대도 안 좋고요. 스플릿 푸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워거든요. 타워 네. 밀리면 니달리 힘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자, 기다리셨어. 그리고 삼성블루가 폭풍이 네. 안 되는 조합이 아닌데 상대는 KT 에로즈 입장에서는
마오카이가 있기 때문에 전멸 저렇게 앞쪽으로 사용하면은 강제로 뒤틀린 전지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미드 타워까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거 깨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트리스타나가 어쨌든 코어템 완성에 있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있어서 콜키보다 강력한 상황이 아니어서 탑에서의 싸움도 두려운 상황이었고요. 탑도 공략당하고 밀리고 미드까지 파괴당한 지금 이거는 삼성블루가 1경기 때 지금 맞는 좀 안 좋은 흐름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삼성블루가 그러니까 타워가 밀리지 전까지는 어쨌든 뭐 경기의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좀 급격하게 불리해질 수도 있는 환경적 요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워가 1대3인데 일쪽이 니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KT 에로즈가 본인들 컨셉에 맞는 상대편 컨셉에 맞는 플레이를 아주 잘해주고 있긴 해요. 예. 바텀 라인이 빅웨이브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조합 상대로 서로 크고 서로 라인전하자 구도로 가면 안 좋은 걸 알아서 포기하면서까지 모여서 일부러 싸움을 계속해서 만들었거든요. 이 구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만 있다면 KT 에로즈가 그쵸. 계속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적극적인 맵 장악. 그래서 맵 장악을 하면 상대도 맵 장악을 최소한 받아치는 구도까지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끊어먹고 그리고 또 포기할 수 없는 오브젝트로 인해서 싸움을 유도하게 되면 상대도 스플릿 좋아하는 조합인데 한타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KT 에로즈는 계속 이득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3,000 골드, 3,000 넘게 3,500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삼성 블루가 힘이 쭉 빠진 상태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포킹하다 보면 길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 이번 드래곤까지는 네. 삼성 블루가 봐야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삼성 블루가 탄력을 받는 시기는 간단합니다. 지금 코그모가 16레벨 타이밍까지만 버티기만 하면 그때부터 충분한 견제력도 생기고 그렇죠. 캐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니달리가 따로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KT 에로즈가 얼마나 몰아붙일 수 있냐, 얼마나 차이를 더 벌리냐가 관건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1은 넘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고 코그모 이제 16 기대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그모의 화력이 있어요. 코그모의 화력이 빛이 나려면 시간이 네. 필요하고 그 전에 빼앗기는 게 네. 많아서는 안 돼요. KT 에로즈 계획은 이걸 겁니다. 압박은 압박대로 넣어주고 드래곤은 무난하게 우리가 무조건 가져가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가져갈 거를 최소화시키자. 네. 어쨌든 한타를 피하고 다른 거를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썸네일가 1대1을 위험. 가져가. 와, 마우카이 네. 위험 있어요. 위험 있어요. 가직소입니다. 가직소입니다. 필요해요. 가직스가 가직스 와요. 오더네. 가직스 오더네. 자, 가직스. 적군이 먼저 와요. 적군이 먼저 왔어요. 가까워야지. 이거 빨리 이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명 잡아줍니다. 우와, 거기서 13레벨 마우카이를 10레벨 둘이 영원히 때려서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야. 자꾸 때리면 결국 죽는 거죠. 네. 잡네. 뭐 이거는 좀 잡습니다. 큽니다. 왜냐면요. 삼성블루가 코그모는 16레벨까지 키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좀 빨라져서 11레벨. 그리고 트리스타나가 좀 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CS는 잘 먹었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더 추가 이득만 안 주면 되는 상황인데 상대가 약간 욕심내다가 2데스를 상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KT 에로즈가 2데스를 내줬어요. 이게 썸데이 선수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 게 잘 컸고 마오카이인데 설마 뭐 두 명이서 어떻게 네. 하겠어 였지만 상대 니달리가 있습니다. 니달리 지금 데미지가 엄청나게 강한 챔프예요. 국지전에서 최고인 챔프입니다. 한타를 가면 안 된다 뿐이지 잘 보여줬죠 아까 네.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질련이 근처에 있었다면 모를까. 그리고 질련이 근처에 있었어도 궁이 빠져나간 상황이었고 결국 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삼성블루가 벌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타를 정식으로 붙었을 때는 부담이 자, 돼요, 삼성블루는. 라이즈가 괜히 먼저 때렸다 애중이 손실이 좀 있었죠? 자, 이거 보죠. 자, 정상까지 니달리가 멀어요. 자, 니달리가 멀어요. 니달리가 순간이 더 멀어요. 있는데 버리나요? 네. 버리네요. 합류. 버리겠네요.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요. 코그모도 없었어요. 멀고요. 자, 욕은 연달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거든. 욕 때문에 계속 경찰을 지켜놓고 있습니다. KT 에로즈. 3천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후반 캐리력 콜키보다 트리스타나가 앞서는 게 사실이고요. 코그모가 지금 한 번도 안 죽고 2킬만 먹은 상태에서 전체 10명의 플레이어 중에 CS가 탑입니다. 미드 코그모는요 정말 어려운 상황도 역전해내는 카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KT 에로즈 입장에서 제 생각에 하나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까까지 조금 좀 좋은 상황이 첫 번째 맞이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생각보다 거기서 스노우볼을 더 크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결국에 KT 에로즈가 어쨌든지 간에 한타를 완벽하게 걸 수 있는 경기 양상, 뭐 전투에서 뒤틀린 전진이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라이즈가 그 안에서 프리드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좋은 건데 거리 유지를 삼성블루가 꾸준하게 잘해주는 과정에서
코그모가 포킹하고 이러면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스플릿푸시를 가장 쉽게 만들어주는 어떤 환경은 아군 4명이 상대 5명을 상대로 다이브 당하지 않고 라인 클리어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아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게 코그모고요. 16레벨 되면 더 쉬워지죠. 네. 그러면 니달리가 미쳐 날뛰게 되고 네. 그런 판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이 정도 3,000 골드 차이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코그모와 모르가나 조합이면은 웬만해서는 사실 라인 클리어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거든요. 옆에서 약간 거들어줄 수도 있을 거고요. 와 이런 이거 킬은 똑같고 뭐 오브젝트는 약간 KT 로즈가 잘 가져간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아직 모릅니다. 니달리가 할 거 없는 상황은 2차 타워 싹 다 밀리고 막 수세에 몰렸을 때지. 근데 지금 리메이크된 니달리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포킹이 조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느 정도 되죠. 일단은 사정거리가 괜찮을 들고 네, 있고 그리고 맞으면 상대방이 싫지. 스킬 콤보가 굉장히 강력해요. 거의 암살자급입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이런 데미지가 들어와? 네. 이런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 KT 에로우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가 계속 뻔히 보여요. 상대 수가. 아 키우면서 버티면서 니달리 자꾸 돌리면서 스플릿푸시 하면서 포킹할 생각이구나. 자꾸 싸움 유도하는데 더 공격적으로 상대 오브젝트 쪽 들어가서 싸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건 바론이지만 바론 부담스럽다. 네. 그러면 드래곤 다음은 역시나 상대 레드블루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겠죠. 삼성블루를 자꾸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뭐 교전이 일어났을 때 이득을 보고 상대의 블루를 완벽하게 KT 에로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경기까지 만들면 분명히 삼성블루가 많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아직은 지켜봐야 돼요. 네. 이거 그리고 웬만해서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KT 로즈는 웬만해서는 안 가는 게 나은 게 코그모한테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좁은 둥지에서 피할 데도 없이 허우적거리다가 코그모한테 다 죽고 트리스탄한테 마무리당하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2명 이상 끊고 100%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제 생각에는 시야 장악 싸움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선택을 해야지. 이런 걸 해야죠. 끌어들이는 선택을 해야지. 아 괜히 바로 가면은 진짜 혼쭐 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럼블, 코그모 이런 네. 식의 장거리 챔피언 상대로 바론 치다가 그냥 게임 끝납니다. 네. 확실하게 KT 로즈가 칼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시간대는 마오카이가 전멸이 있을 텐데 전멸이 있거든요. 뭉쳐 있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때 전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뭐 염두하고 있어야 되겠죠, 삼성블루.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KT 에로즈야 삼성블루야 라고 묻는다면 KT 에로즈가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언제 뺏길지 모르는, 그리고 상대가 하드캐리형 챔프가 무지막지하게 성장을 그래도 다시 잘 해주고 있어서 자 일단 발언주에서 계속 상대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KT 한 번만 우리 걸려주면 바로 간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안 속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다 체크해볼 수 있는 스킬들이 많죠. 네. 던지는 스킬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정거리가 꽤나 길고요. KT 에로즈는 총알은 장전이 됐어요. 삼성블루는 KT 에로즈의 총알이 발사되는 네. 거를 만들면 안 되고 발사되기 전에 뭔가 포킹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포킹을 하는 골고루 피를 네. 조금씩 빼주고 있어요. 10% 20% 빠졌어요 지금 KT에. 라이즈, 카직스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충분히 강한 챔프들이고 마오카이의 궁극기의 효율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해서 코그모와 트리스타나가 더 캐리를 잘하는 건 그건 뭐 누가 봐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자 이제 돈이 2천 네. 안쪽으로 네. 3천 안쪽으로 그러니까 갔습니다. 코그모는 원코어, 투코어 나왔을 때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압도적인 템 격차를 만들거나 재미를 더 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질질 끌리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나갔어요. 이게 보면 만약 상대에 그냥 코그모만 있었다면 라이즈 마오카이라는 강제 이니시 수단으로 싹 잡아버리면 그만이에요. 네. 아무리 소환사 주머니 도주기가 있어. 하지만 문제가 모르가나라는 존재 때문에 칠흑의 방패 한번 막아줄 잘 보호해주기가 쉬워요. 그런 점에서 강제 이니시를 걸기도 부담스럽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인내심 싸움이에요. 서로 흥분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KT 에로즈는 상대를 계속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상대는 거기에 뭐 대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가? 인내심에서는 안 밀리고 있어요. 시간은 삼성블루의 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40초 남았습니다. 경기의 가장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가장 그렇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네. 드래곤, 이 타이밍 드래곤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로 덕스는 이미 안 네. 먹혔어 삼성블루에게. 그러면 용은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질리언의 패시브 덕을 KT 에로즈가 보고 있는 대로 레벨이 엇비슷해요. 특출나게 앞서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챔프들은 별로 못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질리언 패시브가 어쨌든 초중반에 굉장히 뭐랄까 좀 눈에 띄게 레벨 차가 좀 보이는 반면에 후반 가면 그래도 좀 체감상 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그모가 어느새 공허의 지팡이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드래곤은 삼성 블루 입장에서 적당히 포킹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가장 베스트는 맞습니다. 네. 괜히 들어가서 한타 해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예, KT 에로우즈는 무조건 드래곤을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네. 반해서 삼성 블루는 약간 여유 있게 해줄 자, 필요가 있어요. 네. 바텀 CS 싹 정리하고 옆에서 네. 지켜볼 생각이죠. 네 번째 자, 이거 트라이. 블루가 포기 안 합니다. 삼성 블루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은 경기가 완전히 가져왔어요. 싸움은요. 자, 싸움을 어떻게 되나요? 마오카이가 일단 위쪽에 빠졌기 때문에 자, 무난하게 빠지긴 했는데 추격을 합니까? 네. 자, 용은 먹고 안정적으로만 돌아가면 용 자, 기다리기 기동성. 이러면은 일단 여기 잘 빠졌어요. 아 이렇게 해서 미드 압박하면 아 근데 바텀가 안 끝났다. 안 돼. 체력을 엄청 돼. 점들로. 안 묻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일단 고구모가 라인 관리해줘야 돼요 앞선배가 삼성 떴습니다. 블루. 와, 지금은 상대 코그모가 욕심내서 전멸까지 썼는데 그걸 맞전멸로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코그모가 느끼는 부담이 좀 더 커졌죠. 맞습니다. 네. 소환사들이 둘 다 빠졌고요. 탑과 바텀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KT 에로우즈가 진짜 오브젝트, 그러니까 드래곤 관리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성공한 거 그런 거 같은데요. 아무튼. 먹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 네. 라고 물어보면은 아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나마 먹고 사상자 없었어요. 하트. 자, 여기서 하트. 하트 숙박으로 시간을 벌었어요. 지금 건드리 아닌가요? 건드리나요? 지금 예. 순간이 너무 타다 말았어요. 건드려서 니달리 한번 호출할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뭐 여차하면 진짜 먹을 수도 있었고요. 네. 야, 이거 탑격 CS 계속 낭비시킵니다. 에로우즈 이제 감 잡았는데요. 흐름 네. 좀 괜찮아졌죠, 확실히. 흔들렸다가 네. 다시 원위치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블루가 뭐 코그모나 트리스타나가 망한 게 아니어서 봐야 되는 건 맞는데요. 아까의 그 자신감 있었던 그런 그 초중반에 보여줬었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래곤 혹은 바론 때문에 강제한타를 KT 에로우즈는 꾸준하게 열 수 있다라는 뭐 장점이 있고 삼성 블루도 드래곤 싸움에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싸움을 유도하는 그 정도 형국까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은 많이 못 드렸지만 라이즈가 그래도 뭐 준수하게 CS는 벗고 그런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싸워봐야 아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리를 좁히기 전에 이런 식으로 얻어맞을 여지가 너무 많죠. 네. 자, 니달리는 자, 귀환해서 재정비하고 있고요. 일단 거리만 좁히면 마오카이라는 챔피언이 링을 만들어줘서 인파이터 챔프 라이징 같은 챔피언 뭐 카직스도 그렇고요 탄력을 네. 받을 텐데 그 거리를 좁히는 게 어떤 식으로 좁히지 무리해서 들어가다가 괜히 상대한테 빨려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하면서 서로 삼성 블루는 잘해야겠죠. 물렸을 때 상대방의 위협적인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네. 라이즈뿐만 아니라 카직스도 들어가면 딜리언 궁에 있겠다. 그냥 딜은 있는 대로 다 퍼 부을 겁니다. 역시나 게임이 끝날 때까지 거리 유지를 안정거리 확보를 대단히 잘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삼성 블루. 어쨌든 시간은 삼성 이런 거 블루가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삼성블루가 편하거든요. 싸움 안 싸우고 계속 더 가자. 3,000 골드 차이로 57,000대 6만 한번 해볼래? 이 생각, 이런 제의를 만약 한다. KT 에로우즈 무조건 거절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4대4 대치구도 나온다? 그러면 삼성블루가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한타를 여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킹하는 쪽의 우월은 삼성블루가 무조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대4 1대1 구도 스플릿 구도 나오면 이건 삼성블루가 원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타워에서도 앞서 나갔었던 KT 에로우즈가 그 이후에는 타워를 못 깨고 있죠. 네. 그리고 블루한테 따라잡혔고요. 2,000 몇백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야 이게 괜히 전 시즌에 우승한 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경기입니다. 초반부터 그렇게 좋은 상황은 삼성블루는 아니었는데 경기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안정거리 확보라는 게 말이 쉬운 거지 한번 물리면 정말 경기가 그냥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해내고 있어요. 지금 삼성블루가 핵심으로 두고 있는 플레이는 뭐냐면 어쨌든 라인 정리 능력 자체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트리스타나가 아까 바로 스틸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 저런 데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인 클리어가 빠르다 보니까 빨리 정리하고 상대가 뭘 하려고 그러면 바로 내쳐내줘요. 근데 이쪽은 라인 정리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낚시 플레이가 가능하기 위해선 바론 쪽을 완벽히 장악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와드를 지우려고 가는 팀에 저런 식으로 코그모나 트리스타나가 때리니까 체력 관리도 쉽진 않습니다 지금. 아 이거 KT 에로우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상대하는 삼성 블루보다 칼을 먼저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데미지 이번에 강해요. 이거 이건 하트가 좀 라이트 무리했죠. 뒷점. 하트가 라이트 약간 무리했는데
악역치기가 나이스. 복귀를 잘 밀쳐냈어요. 이거 약간 노린 느낌이 있네요. 네. 시간 역행도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4대4 구도에선 한타하기가 어려워요. 마오카이가 필요합니다. 네. 마오카이가 있어야 되는데 니달리한테 서로 묶여있는 상황. 뭔가 뭐 KT 에로우즈 입장에서 큰 움직임을 취하기는 어렵죠 지금. 아니 이게 진짜 KT 에로우즈가 아까까지 잠깐 주도권 잡은 시기도 있었고 했는데 분명히 조합상 자신들이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2차 타워 공략이라든지 뭐 바론 시야장악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면서 교전을 만들어서 이득 보려고 하는데 블루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래야 되는데 정확히 알고 있어요. 2천 골드로 좁혀졌어요. 2천 삼성 블루가 골드로. 시작부터 잽은 수도 없이 많이 맞았는데 결정타, 카운터 퍼치는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경기가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고 코그모가 성장이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CS가 장난이 아니에요. 대천사 나오면 또 난리 나겠죠.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먹었던 용이라도 하나 챙겨야 됩니다. KT 에로우즈. 저 돈은 다 용 차이예요. 정말 그 미드 코그모 CS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탑 미드 원딜 전부 다 뭉쳐다녔던 KT 에로우즈에 비해 삼성블루가 더 CS 수급이 잘 되고 있죠 지금. 이것도 삼성 블루가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차라리 안 싸우는 게 낫지. 그러면 더 부담스러워요. KT 네. 에로우즈는. 드래곤 상대가 치고 나왔을 때 드래곤 KT 에로우즈가 에이커 죽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전과입니다. 네. 추격을 하는 용을 먹던 나한테 되게 가능합니다. KT.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드래곤은 삼성블루는 줘도 되지만 KT 에로우즈는 뺏기면 절대 안 돼요. 그렇습니다. KT 에로우즈는 무조건 드래곤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합이에요. 지금 에이컨이 끊긴 건 생각보다 큰 게 5대5 대치구도였으면 저렇게 편하게 못 먹어요. 네.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쫓기면서 먹거나 HP 관리가 안 돼서 상대에게 다른 걸 내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끊고 먹었어요.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포킹할 네. 여지는 무조건 생깁니다. 충분히 포킹할 여지는 생기는데 하나가 잡혔거든요. 예, 포킹 조합을 쓸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 무너졌습니다. 에이컨이 끊기면서 무너졌습니다. 이거 진짜 데미지가 50분짜리도 1분짜리 하면 끊기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명 죽었습니다. 네. 한 군데는 구하랑 기다리까지 하면 5명 연속 5킬 나왔던 거예요. 에이컨이 끊기면서 자신이 끊기면서 그러니까 드래곤을 내줬고요. 그리고 바로 쪽으로 시야장악할 것 같으니까 5대 4인 입장, 4인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않은데 계속 갖고 계속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밀타워 깼고요. 억제이까지 촛불이 가능하면 4명 나오려면 15,000원 있어야 되는데요. 여지껏 삼성블루가 잘했던 건 실수가 없었다라는 측면. 그러나 한 번 끊기는 게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면서 미드의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네. 자, 스피릿 푸시 좋아하는 이달리 상대하는 네. 이달리 죽여버리니까 나머지 4명까지 흔들리네요. 그리고 진짜 대단한 건 에로우 선수가 8강, 4강 때는 다른 선수들의 활약에 가려져 좀 빛을 못 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실수가 좀 많았다, 아쉬움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승 1경기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까 트리스타나 솔로킬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은 플레이 나왔죠. 네. 이것도 5대 4니까 불안해서 하다가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킹 조합을 할 때 가장 갖지 말아야 될 마음가짐. 상대가 그냥 맞아줘. 계속 맞고 우리는 계속 일방적으로 상대 때릴 수 있고 이거 그냥 적당히 계속 과감하게 가도 되겠는데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끊기고 게임 지는 거거든요. 삼성블루는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서 안정적으로 거리 유지. 항상 멀리 해야 됩니다. 거리 유지. 네. 자, 그럼 어느덧 돈이 약 8천 정도 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5루턴 나온 거예요. 조금 전에 얻었던 큰 이득을 통해서 KT 에로우즈가 뭐 10분 전까지만 해도 바로 때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했었을 때 이제는 템이 많이 보유된 상황이라서 여차하면은 바론을 때리면서 상대를 완벽하게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번엔 진짜 쟤네 바람 먹을 수 있는데 걱정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하게 되죠. 확실히 네. 걱정하게 되죠. 바텀 니달리가 푸시하고 싶은데 걱정됩니다. 네. 그래도 푸시를 해야 네. 되는 게 또 니달리의 숙명. 네. 그렇죠. 보여봤자 할 거 없어요 니달리는. 그렇습니다. 그냥 스프레 푸시 해야 됩니다 니달리. 자, 사실 KT 진짜 먹고 싶은 바람을 참고 있어요. 지난 대회 생각이 나서요. 포킹이 없었을 때 정시간타가 일어나면 자, 니달리 삼성블루가 빠졌다. 어려워요 분명히. 네. 그리고 와드 쪽 바른 쪽 시야장을 하면서 노리고 있는 건 HP를 계속 깎는 겁니다. 코르키나 이런 챔프들을 통해서 계속 HP 깎고 또 깎다 보면 누군가는 회군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공백을 노리기 위해서 에로우즈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자. 네.
싸우자라고 하지만 얘기하고 지금 있어요. 이런 구도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같은 포탄 미는 속도가 비슷해요 지금까지. 강성블루로 싸우기 싫거든요. 네. 이런 플레이가 아까 상대방과 헤이트 에로즈가 드래곤을 먹을 때부터 니달리가 푸시하는 그리고 교환해야죠. 나머지는 오. 자, 수비 형씨 혼자 밀고 수비 4명이서 5명이 근데 이거 약간 애매해요. 자, 내각 타워. 여기서 멈추는 기어나는 거 좋아요. 기어나는 거 어디가? 이득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네. 그림. 니달리 내각 타워. 자, 밀어버리면서 시간 계속 끌고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이제 선택해야 돼요. 애매합니다. 이지 선다. 이지 선택해야 돼요. 네. 포팅으로 막고 있고요. 기아를 막아야죠. 시간 계속 뚫어줘야 됩니다. HP가 좋아요. HP가 좋아요. 3점 시간 끌어야 돼요. 그리고 단대가 리안들이 고통을 갔는데 저 템트리도 굉장히 좋네요. 맞습니다. HP 은근히 많이 깎아요. 계속 보니까. 언제까지 밀었습니다. 3대 10에 보내지 마. 니달리가 억지게 밀 수 있어. 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혼자 바론이랑 제일 먼 바텀을 밀었어요. 아니 한타의 블루 아닌 것 같은데요. 완벽한 블루인 것 같은데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 네. 한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도 맞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스피릿 컨셉이면 스피릿의 블루고요. 자, 한타의 블루 타워, 같이 타워. 바꾸는 게 있죠. 같이 바꾸는 게 있죠. 자, 여기를 막으러 가면 바로 무리하죠. 너무 무리합니다. 실리언 전사. 자, 아직은 안 끝났다. 네. 마오카이가 딱 버티고 있어요. 딱 버티고 있습니다. 보지. 사운드 중요하지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에이스는 강하긴 해요. 네. 대표 보지. 전면을 잘못 탔죠. 약간. 이게 이런 거. 쌍둥이가 둘 다 깨지진 않았네요. KT 에로즈가 뭐 결국에는 전투에서 지기는 했는데 바로만 빼앗기지 않으면 되거든요. 양팀 모두. 둘이 가보자. 또 설마? 둘이 가보자. 가능. 포트 2개 반. 아 근데 두 개. 2개 반. 반이면 좀. 자 이제 가까워 나오고요. 질려도 나오거든요. 모든 걸 설마 둘이 간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이게. 설마 둘이 간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이게 셋이면 모르겠는데요. 근데 체력. 진짜 잘해요. 캡틴이 안 되고요. SD가 좀 되죠. 가네요. 기적의 바로로도. 우와. 지금 그리고 코드모가 딱 나오면서 바로 버프 두른 걸로 저를 봤거든요. 바로 먹고.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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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탑에 바로 몇개 챔피언 있잖아요. 네. 탑의 억제기 포탑도 지켰고요. 아니. 그러면 굉장히 이득을 봤죠 지금은. 이게 승부수를 던진다라는 게 분명히 바로 좀 불안불안하니까 그냥 본진이나 일단 남자라는 선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을 내서 먹네요. 대단합니다. 아까 8천 얘기했는데 3천으로 들었습니다. 또 어디선가 5천이 간 거예요. 바론도 먹었겠다. 바텀 억제기 니달리가 밀었겠다. 와, 여유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와 마오카이가 진짜 위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수적 열세에 의해서 결국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문 구도 자체는 KT 에로즈가 좀 괜찮은가 싶었어요. 그러나 시간 조금 지나니까 삼성블루가 완벽하게 받아쳤습니다. 쌍둥이 타워 하나 깼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좀 더 많거든요. 억제기 재생 타임도 그렇고 바론을 상대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상대를 코너로 코르키. 몰아놓고 일단 포킹. 그리고 돈을 많이 들고 있었던 데프트 선수가 한꺼번에 막 그냥 완전 그 지름신 나왔었네요. 네. 지름신 치고 들어갑니다. 네. 바론을 두르고 있고 뭐 크만큼 컸기 때문에 사정거리 우위를 이거 바탕으로 이게 트리스타나 사거리 말도 안 되는데요. 이거는 한타를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치고 들어가든가 네. 아니면 포기를 하든가 뭐 둘 중 하나인데 일단 들어가죠 지금. 마카이 전면 이니시. 마우카이 매칭 역할 든든히 해주면서. 아 근데 이거 약간 애매하지 않나요? KT 싸움을 에로즈는? 봐야 됩니다. 이거. 근데 하카드 거기에 자신 없는 빠졌거든요. 자신 없는 빠졌고. 맞았고 어그로 끌고 밀어내고 트리가 트리 잡았어요. 60번 빠져 60점 빠져 있어요. 카지스가 도망가다가 트리 잡았습니다. 네. 가까워는 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삼성블루도 우리가 이제 바론 먹었으니까 그냥 들어가도 되겠지. 네. 부킹해도 자 되겠지. 미드 고고싱. 미드 한타가 안 고고싱. 되네요. 중반과 후반과 똑같은 게 뭐냐, KT 에로우즈 입장에서 본다. 우리의 창이 상대방의 몸에 닿느냐 안 닿느냐가 중요한데 들어가서 닿으면 한 칸은 그렇죠. 당연히 안 들어가는데요.
자, 억제기를 어떻게 하죠? 깨야죠. 어떻게 억제기 깨야죠. KT 에로즈는 억지기가 파괴. 여기까지. 경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많이 있어요. 맞아요. 슈팅 게임. 제이코 창! 아우, 맛있어요. 네. 맞았으면 이제 네. 콤보를 넣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넣었죠. 자, 섬대가 일단은 수비를 해냅니다. 아니 결승 1경기부터 이렇게 벌써 42분 하고, 자, 벌써 40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5 대 10에 지금 글로벌 골드 5천 좀 넘는 차이. 아직 몰라요. 아, 그럼요. 이미 6만 5천 넘어가기 시작했다. 두 팀 남점 7만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이기만 하면 KT 에로즈 필승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세트만 놓고 보면 삼성블루가 약간 경기력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분명 상황이 호전되었다가도 본인들이 또 본인들의 조합을 잊어버리고 막 그런 느낌처럼 그냥 앞으로 가다 잘려서 또 한타 져서 다시 따라잡히고 이런 그림이 반복되는데 삼성블루가 정말 침착하게 포킹하는 구도 만들면서 거리 유지를 계속한다면 아무리 KT 에로즈가 한타에 강한 조합이라 그래도 이 경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까이 붙으면 KT 에로즈가 이기고 그 전에 블루가 계속 거리 유지하면서 데미지 입히면 블루가 이깁니다. 맞습니다. 예. 아마 변수를 그래도 최대한 조금이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모르가나의 조냐의 모래시계가 얼마나 많은 변수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달라붙었을 때 어쨌든 궁수면서 조나로 버텼을 때 그 변수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리언의 이속 버프를 통한 전멸 이런 거 크죠. 거리가 굉장히 크죠. 네. 질리언의 이속 버프를 통한 변수였죠. 마우카이한테 먼저 들어가는데 아, KT 코텍스 신나죠, 이거. 그렇습니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끝났죠. 정말 제대로 끝났죠. 한타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에서 지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도 한타 충분히 잘 이겼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한 컨셉 픽을 준비해 왔는데 그 컨셉 픽은 한타였습니다. KT 에로즈. 근데 한타를 못 연 게 아니라 화끈하게 이런 식으로 열면 자신들이 계획한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깔끔하게 첫 경기 가져오네요. 삼성블루 네. 분명히 포킹 조합 본인들이 자주 쓰지는 않는 조합을 들고 와서 잘한 건 맞습니다. 성장도 잘했고 포킹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든 것도 사실인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포킹은 항상 상대가 빈사 상태가 될 때까지 포킹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한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한타라면 무조건 진다라는 사실을 중간중간 잊어버림으로써 이렇게 지게 되네요. 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KT 에로즈 삼성블루 결승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국 이제 KT 에로즈가 조금 앞서 나갔다가 따라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했었던 건 거리 유지였는데 거리 유지를 순간적으로 블루가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래곤 앞에서의 전투에서 니달리가 잡히는 그 상황에서 네. 추가적인 이득을 상대방한테 내주면 안 됐는데 바로 그 밑에 미드 위쪽 라인에서 또 이득을 상대방에게 내줬습니다. 거기서 격차가 생기면서 극복을 못했어요, 삼성블루가. 아, 진짜 스피릿은 일관적이어야 되네요. 우습게 됩니다. 근데 진짜 항상 긴장했어야 되거든요. 한 번 앞으로 갔다 그냥 에이스 나온 거예요, 사실상. 이게 스플릿이나 포킹이나 항상 우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섞였어요. 뭐 한타도 하고 싶었다가 그냥 합류했다가 뭐 이런저런 포킹하다 한타했다 이런 식으로 섞이다 보니까 조합의 강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맞아, 스피릿이야, 스피릿. 갑자기 헷갈려요. 스피릿 선수. 네. 저도 막 이렇게 헷갈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세트스코어 1대0으로 KT 에로즈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에 양 팀의